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입니다. 지금 민서 잘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이걸 이어서 듣고 있는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 학생들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정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좀 바뀐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직윤 수능에서도 수능 들어가고 40% 교과 성적 들어가고, 일반 수능에서도 2차에 20% 교과 성적 들어가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잘 따라서 좀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시 화면 넘길게요. 자, 이 말씀 드릴게요. 교과 이수 수준 기준 2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 4과목 또는 일반 3개, 진로 선택 과목 하나, 그다음에 과학에서도 일반 3개, 진로 2개, 그리고 일반 2개에 진로 선택 3개, 일반 3개의 진로 하나, 일반 선택 2개의 진로 선택 2개,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앞으로는 여기보다 더 많은 그 과학, 뭐 국어, 뭐 영어 이렇게 다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데, 이제 문과에 대한 다양한 과목들이 지금 구상이 지금 안 돼서 그렇죠. 대학 쪽에서도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개설될지를 알아야, 특히 문과는 굉장히 그 이과보다도 다양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IT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건 다른 대학에서 나와 있는 관점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2023학년도 이후니까 자 보면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선택 3개의 진로 2개, 일반 선택 2개의 진로 3개를 듣는 게 난지, 아니면 사회 우리가 부분에서 일반 선택 3개의 진로 하나, 일반 선택 2개의 진로 2개를 듣는 게 나은지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100분위로 나오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A+A 같은 절대평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가만히 보면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적극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 관점으로 그 교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으로 학업 태도가 나타난다. 주도적인 여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참 하나하나 잘 봐야 될 게, 첫 번째 조건이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 선택,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내 어떤 기준과 관점이 있냐 하나 끊어서 해볼까?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고, 두 번째 성적이 잘 나와주냐. 근데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100분위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우리가 100분위가 아닌 A+A 같은 그런 절대평가로, 그 다음에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뭐라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우리가 보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1학년 때 듣는, 고1 때 듣는,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 100분위로 나오는 그 수업에서의 일반 주도적인 학업 태도라는 것은 어쨌든 시험 잘 문제 풀고 고등학교 교사가 내는 거 잘 답변하고, 이게 주도적인 학습 태도죠. 그래서 이건 수동적인 방법의 교육입니다. 근데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면접할 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죠? 면접까지 찾아 들어가려면 좀 한참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천천히. 여기는 문구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대학이 원하는 사고가 뭐냐. 여기서 그랬죠. 종합적인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물론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단순 정답이나 A는 플러스 A는 A예요, B는 B예요라는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랬죠. 잘 문맥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걸 보물찾듯이 찾아서 문맥을 이어야 됩니다. 이게 융합력인데, 융합력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고교학점제,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해요. 참 답답한 부분들이 다면적인 부분으로 그걸 관찰하고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꽂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나머지 90%는 못 보는 거죠.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아셨죠? 퀴즈 내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20대 1에 3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앞으로 학령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고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서울대, 연고대, 좋은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자, 앞으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앞으로 이제 서열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똑같이 그렇게 뭐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해도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도 더 잘 고교학점제를 활용해서 대학을 보내는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뭐 예체능 계열에서는 뭐 어느 학교가 어느 고등학교가 어느 대학을 서울대를 잘 보내고 이런 게 다 있고 또 일반고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사고로 승모골을 다 없애고 이제 그걸 한다고 하니 우선은 뭐 그걸 잘 지금 이제 할 수 있게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죠.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대학에서는 같은 우리가 그 기준에서 더 선택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잘하거나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는 게 아니죠. 일반 선택 과목은 이미 그 국영조사가에 대한 어떤 수치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뭐 1학년 때 국영조사가 일반 선택 과목만 잘하면 대학을 간다고 절대 천만의 말. 대학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혼자가 똑똑해서 혼자 잘할 수 있어서 개천에서 용나는 건 옛날에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 융합적인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답은 이미 나오셨죠? 같은 것이면 진로 선택 과목 세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하나 듣는 것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 두 개에 일반 선택 두 개를 듣고 아까 그 기준대로 점수가 잘 나오는 거. 모집단이 A 등급 평가 사례, 뭐 공과대학, 뭐 이과대학, 뭐 문과대학 마찬가지입니다. 두 과목 이상 선택해서 물리, 화학, 기하 등 선택을 해야 되고 기초 교과, 국영수 등 모집단위 관련 교과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 A 수준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수업을 이끌고 했느냐. 이것이 시험을 보는 국영수사가의 그런 담당식의 어떤 그 수업에서는 잘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프로젝트를 이끄는 진로 선택 과목 앞으로 3년, 4년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보다 한 단계 위가 되는 심화선 전공 과목, 선택 과목들이 생기게 나기 시작을 하고 그 안에 아마 대학에서는 그 사이에 바칼로니아 논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건 제가 벌써 4, 5년 뒤를 예상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이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조금 전문화가 좀 멈춘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2년 뒤 전면적 고교학점제가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거기서의 성취도도 좋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충실한 참여 내용. 그러니 이거를 쓰는 관찰하는 교사의 어떤 그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거를 이끄는 아이의 관점도 중요하겠고 이걸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역할도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하는 규견들이 다 있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데 서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그런데 여기서 학교에서 이것을 잘 이끌어주지 못했을 때 지금 문제점은 학생부 일반 그 입학사항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뭐 넘어가고 입학사항관제 지금의 문제점은 뭐 내신이 낮은 애들은 뭐 이유도 내신이 낮으니까 안 돼. 뭐 내신이 낮은 애가 서울대 못 가지. 근데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그 아이한테 맞는 학종에 대한 대학들이 있어.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3등급이면 내가 서울대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해서 나한테 맞는 대학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상위적으로 움직이는 비교과 영역을 잘해서 상위적으로 움직이는 대학들을 가겠다는 건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런 어떤 공교육식의 시선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보내는 아이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가겠다는 게 아니야. 3등급 아이가. 나는 서울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보다 학종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 얘의 어떤 그 의지와 노력이. 이런 아이들의 어떤 목소리가 묵살돼요. 이 아이들은 같이 그냥 엮여서 학교에서 나몰라라 하니까 기회가 이 아이들한테까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1등 지상주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묻히는 거야. 그럼 이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박탈당하고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내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본 학생들 중에서는 3등급, 뭐 2등급 뭐 이렇게 돼서 뭐 4등급이 또 아주 좋은 학교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는 못 가요. 예를 들어서 뭐 4등급이 무슨 연세대를 가고 이거는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입학사관제 초년 때나 학생부 종합전형 초기 때는 됐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어떤 게 돌아오고 있냐면 고교학점제 초기거든요. 이때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이거 이제 제가 그 보내는 선생님 입장에서 경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 혼란한 시기에 득을 볼 수 있는 거는 검정고시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뭐 국제학교 학생들이 득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2년이 지나면 이제 그것이 아마 닫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내 대학이. 또 하나, 고교학점제를 잘해서 초창기에는 지금 절대평가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학교에도 아이들 구성원이 달라요. 국영투사가 암기에 특화되어 있는 애가 있고, 어느 아이든지 이 두 개를 같이 잘하는 아이는 극히 드물어요. 이건 정말 서울대 갈 아이들이고. 이 아이는 암기나 국영수사가 판에 박힌 수업은 못해도 본인이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건 또 잘하는, 배우면, 그걸 조금만 가리키고 배우면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때가 조금 내신에 대한 균열이 서울대 빼고요. 뭐 4등급이 서울대 들어가고 이제 그건 힘듭니다. 서울대 빼고 인서울권 대학 중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느껴지는 초창기 때 그런 어떤 그 틈새예요. 이 틈새를 잘 치고 들어가면 조금 혼란한 시기에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이걸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지금 부모의 어떤 그런 조력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 수업을 듣는 학생 본인 스스로가 똑똑해서 제 수업을 듣고 본인이 알아서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물론 있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하나라도 맞는 정보를 찾고, 지금 현재 학종의 어떤 체제가 조금씩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금 뭐 이것을 뭐 특화되어 있는 컨설팅이라고 해도 바뀌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소리들을 듣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바뀌가 예견하고,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데서 우리 아이가 가는 도중에 또 바뀔 수 있거든. 근데 그것을 지금 흐름을 잘 알고 가면 바뀌는 게 예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타고, 컨설팅이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차근차근 고교부터 정하고 학종 그 학점제의 그 이수 과목부터 잘 선택해서 어떤 관점을 갖춰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의대를 가든 경영학과를 가든 문화 콘텐츠를 하든 교대를 가든 사대를 가든 어떤 식으로 해낼 것인가에 대한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것을 교과목 설득사항으로 잘 교과 현생들의 눈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대신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이 어떤 능력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이거는 지금 입시 어떤 구조에 갖춰져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는 잘 아이들이 지금 잘 이것이 몸에 배어 있거나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이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거든요. 뭐 메모장 잘 만들고 뭐 교과 뭐 학습 정리 잘하고 이거보다 이런 틀 안에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능력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지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퀴즈는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아셨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일반 선택 과목 2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을 좀 많이 확충을 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니까 좀 아까 전에 얘기를 다 못 드렸던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또 이게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서울대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수능과 이수표를 좀 보면 질문 할 거 있으면 민서는 그 지금은 어쨌든 대중 강의를 염두에 두고 너랑 하는 거니까 쪽지를 보내. 지금 이걸 같이 하면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쪽지를 좀 보내면 내가 이거 수업 끊고 따로 얘기를 해줄게. 아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수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시 강사고 학종 전공 역량을 주로 담당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수능은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수능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는 앞으로는 수시와 정시가 모호해지는 어떤 그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이라고 해서 꼭 수능만 수시라고 해서 수시만이 아니라 정시 안에 수시가 들어가 있고 수시 안에 정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입시가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질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직윤에서 모집단위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미술대,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수능을 봐야 돼요. 최저학력이 있죠. 근데 뭐 의대나 이런 데는 아직 뭐 경영학과나 이런 오리지널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이 점수가 안 들어가죠. 정시 모집에서 이제 직윤, 일반 전형,
기회균형 특별 1, 2, 3 얘는 음악대학 제외하고 2에서는 모집 단위 전 단위가 이제 수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 수능에서부터 벌써 그 찾아 들어가서 듣는 게 있는데 23학년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에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요거를 보는데 수학에서 선택해야 될 게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탐구 선택에서는 사탐, 과탐, 구분 없이 택 2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에서 한문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 농경사회학부나 그다음에 소비자아동학부나 의료학과에서는 수학 선택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택 1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탐구 선택,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구분 없이 택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이렇게 보는데 과학, 탐구, 영역 응시 기준이 서로 다른 분야에 지금 조합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물리 1을 들으면 화학 2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똑같은 걸 듣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 2를 들으면 지구과학 2를 들어야 되고 동일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1을 듣고 지구과학 2를 듣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뀌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수학 선택 시에는 미적분, 기하 중 택 1을 하고 탐구 선택일 때는 과학 탐구 8과목 중 택 1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3학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자유전공학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하고 수학 선택에서는 탐구 선택 과목에서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부모 택 1. 다 비슷하죠? 근데 이 부분들을 잘 듣고 우리가 최저가 있는 미술, 사범, 체육교육과 일반 전형에서 최저가 있는 대학, 정시 모집에서 직윤, 일반 전형, 모집 단위, 전 모집 단위, 기회균형, 특별 전형, 전 모집 단위. 그다음에 기회균형 특별 3에서의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 수시 모집에서의 어떤 직윤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또 최저 등급 서울대학교를 저는 이제 그 학종 수능 강사가 아니고 저는 학종 강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능이 안 들어가는 서울대학교 의예과, 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런 데 수능이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전형들이 앞으로 2, 3년 뒤에는 수시와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수시에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을 사범대학을 제외한 그런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 전형들 일반 전형은 최저 등급 수능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시 모집 말씀을 드렸고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이번에 중요한 내용이 2강에서 말씀드린 절대평가 기준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2023학년도 이후에 서울대학교의 흐름과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그 대학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응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뽑겠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조금 엿볼 수 있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엿볼 수 있는 사례. 이게 완벽해지려면 대학 측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어떤 영역들의 선택 과목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것을 더 어떻게 앞으로 잘 1회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공 역량 평가와 생계부 평가라는 게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교과목 안으로 들어온 틀이 바뀌는 거지 큰 틀이 바뀐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바뀌는 틀 중에서 공교육 밖에 있는 검정고시나 해외고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아직 이렇게 마련이 안 됐으니까 그것들을 빨리 지금 바뀌기 전에 1년, 2년 남은 이 시간에 열심히 해서 포트폴리오와 증빙 서류를 만들어서 대학을 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왜 이 그 서울대학교로 지금 시작되는 이 2023학년도
그 대학 로드맵, 그 입시 요강을 통한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을 갈 때 수시는 대학과 학과를 정해야 된다. 이거 없이 그냥 의대 갈 거예요. 뭐 서울대 의대는 가고 싶은데 지금 수능학원에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무슨 수능학원에서 이렇게 상담 실장들이 하는 그런 분석과 그런 얘기를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로부터 잘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수시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걸 해야 그 과정들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빼고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백지 상태에서 뭐 수능 5등급인데 수능으로만 아이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학업 역량도 제가 보잖아요. 아이를 이제 우리 학생들을 받을 때 수능 5등급인데 나이는 22살인데 뭐 나이는 뭐 더 많은데 뭐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런 게 저는 뭐부터 잘못됐을까요? 기본 세팅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대학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시작부터가 잘 돼야 되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대학을 갈 때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어떻게 갈지를 정해야 된다. 두 번째, 어느 학과에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갈지 정했으면 우리 아이 성향에 맞아서 그 방법들이 예전엔 수능 하나만 보고 갔지만 지금은 수시라는 축도 있고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 내가 지금 국내 대학을 가는데 해외 대학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해외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국내 대학 학종도 물론 준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몇 배로 힘든 거를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산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집중과 선택이에요. 그랬을 때는 더 해외 것도 하면서 국내 것도 하고 더구나 국내 거는 아주 분야가 많이 다른데 이거를 시간을 많이 합충하고 더 뭐 어떻게 작은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건 안 돼요. 뭐 국내 대학과 같이 해서 해외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했으면 고등학교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 아까 전에도 성악만 봐도 한예종의 성악과 서울대 성악은 수능이 들어가고 실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거 다 다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어떤 로드맵을 짜서 어느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문창과도 문해창작과도 우리가 제가 문창과도 이제 수업한 내용을 한번 올려드릴 텐데 며칠 전에 이제 뭐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뭐 아직 뭐 그냥 수능학원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되는데 그 고3 학생인데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일이 많아요. 동국대학교의 문창과 하는 방법이 다르고 중앙대학교는 수능이 들어가요. 근데 동국대학교는 수능이 안 들어가요. 그 정시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수시에서의 어떤 학종에서의 어떤 두드림 전형 동국대학교의 어떤 그런 방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실기가 다르고 단국대학교 실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한예종의 영상 서사 창작의 실기가 다르고 서울예전의 실기가 다른 거고요. 어떤 학교는 문창과를 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학교도 있고 영화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학교는 문창과를 가는데 수능이 들어가야 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그게 아니라 실기가 하는데 실기 내용들이 달라요. 단국대학교 실기가 다르고 뭐 성결대학교 영화과 실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한예종 실기가 다르고 서울여전 실기가 완전 달라요. 그러면 하나만 준비해서 6개를 다 넣으면 지금은 실패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대학을 간다면 서울예대 한예종 서사창작을 할 것이냐 한예종 영화 연출을 할 것이냐 한예종 극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중앙대학교 수능을 좀 준비해서 중앙대학교 1차가 논리적 사고의 글쓰기 2차가 그 예술적인 글쓰기예요. 다 달라요. 글쓰기도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상황이 다 맞는지를 평가를 받고 거기에 맞게 로드맵을 짜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정해서 20대, 30대에 넘어서는 이 수시에서 그거를 2년 한 거를 계속 갖고 계속 추정하면서 글 쓰면서 이렇게 입시라는 것은 그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합격이라는 그 룰 안에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내 익숙한 나의 체험으로 나의 어떤 그 나의 익숙함으로 다가서서 언제 어디서나 내 컨디션이 어떻든 잘 내가 컨디션을 조절해서 그것을 글을 쓰거나 노래를 성악을 하거나 피아노 기악을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건 어느 대학에 더 할 수 있게 어느 과에 할 수 있게 하거나 증빙서를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팅돼서 해 있어야지 그냥 아직까지 애는 고1이고 고2인데 그냥 뭐
수능 다니고 공부하고 학원 좀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그건 늦었다는 거. 언제 그것은 결과로 나오냐? 대학 입시에서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다른 아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세상에서 대학교 한 번의 선택과 또 한 번의 어떤 그 성패와 고등학교의 선택과 이런 모든 작은 자재구리한 그 우리의 어떤 그 진로 선택과 이런 선택들이 아이의 인생을 꽤 큰 폭에서 그렇게 바꾸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어떤 정확한 판단 없이 움직이시면 이제는 100% 대학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2023학년도 앞으로 시간 더 내서 연세대 뭐 성균관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강까지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로드맵을 타겟팅을 먼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진로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고교학전제에 맞물리면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지금 바꿔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기준으로 이 과목을 이끌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세특 선생님한테 보여줄 것이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야기를 찾아 들어가지 말고 아이의 의미를 기르는 관점의 수업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고교학점제 시대와 앞으로요. 그 바칼로니아가 오는 그런 그 자유주제 논술 시대에서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서울대학교 의예과 포함, 뭐 일반학과 포함, 뭐 사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3강이라는 그 강의를 3회에 걸쳐서 서울대학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서울대학교의 교과 내용, 평가 내용,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어떤 그 가이드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제가 원하는 건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게 법제가 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 아이들도 그걸 들어서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도 우리가 이렇게 입시를 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 빨리 남아있는 1, 2년 안에 준비해서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은 증빙서류를 갖고 대학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총체적으로 한번 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 2023학년 그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또 이렇게 평가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을 준비시킬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군데군데 또 다른 수업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준비하는 우리 증빙서류 방법 내용이라든가 전공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이렇게 다른 시간을 갖고 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추운 날씨 여러분들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